한국 남자와 결혼을 반대했던 프랑스 상류층 부모가 몇 주 후 오히려 먼저 한국행을 제안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요리 때문에 가문의 수치라며 1년간 절연을 선언했던 프랑스 명문가 와인 사업가 아버지와 사교계 명사 어머니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깟 요리 때문에 가문을 망치려고 하느냐며 화상통화를 끊어버렸던 아버지였습니다. 딸의 한국행을 끝까지 반대했던 부모님은 건강이 악화되자 결국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며느리가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음식을 한 숟가락 맛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땅을 밟은 한국 사위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효심은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었다고 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부모님 쪽에서 먼저 한국에 가서 사돈께 인사드리고 싶다는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한국 요리를 미신이라고 여겼던 프랑스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아멜리의 놀라운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멜리 샤를로트입니다. 지금은 30살이 되었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건 28살 때부터였어요. 저는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피에르 샤를로트는 프랑스 남부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사업가 중 한 분이셨고, 어머니 이사벨은 사교계에서 알아주는 명사였어요. 우리 집은 리옹 시내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지역에 위치한 18세기 고성이었습니다. 정원만 해도 축구장 2개 크기였고, 집 안에는 하인들이 15명이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며 자랐습니다. 사립학교 생마리에 다녔고, 승마와 피아노, 발레를 배웠어요. 부모님은 제가 파리 소르본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문화와 교양을 갖춘 귀족 남성과 결혼해서 가문의 명성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의 비밀스러운 열정이 있었어요. 바로 요리였습니다. 그 시작은 15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파리 패션위크에 가신 사이 우연히 부엌에 들어갔다가 요리사 마담 디퐁이 코코뱅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인에 달고기를 졸이는 그 모습이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향긋한 타임 허브 냄새와 부르고뉴 와인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리고 마담 디퐁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아가씨, 한번 해보실래요? 마담 디퐁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제 비밀스러운 요리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외출하신 틈틈이 부엌으로 내려가서 마담 디퐁에게 요리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양파 써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베샤멜 소스 만들기, 수플레 굽기까지 배웠습니다. 요리를 할 때만큼은 정말 자유로웠어요. 재료들이 제 손에서 새로운 맛으로 변해가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버터가 팬에서 지글지글 녹는 소리, 마늘의 고소한 향, 크림이 부드럽게 섞이는 감촉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마법 같았어요.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살 되던 해 가을, 드디어 들키고 말았어요. 그날은 아버지의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이 집에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오신 아버지가 저를 부엌에서 발견하셨어요. 저는 마담 디퐁에게 배운 레시피로 부이아베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새우와 홍합, 농어를 넣고 토마토와 사프란으로 우린 진한 국물이 정말 예술이었거든요. 아멜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엌 전체를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요리라고? 우리 딸이 하인들이나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냐? 아버지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부이아베스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셨어요. 하얀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 붉은 국물이 튀었고 제 마음도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요리는 하인들이나 하는 일이다. 샤를로트 가문의 딸이 부엌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엌 출입이 완전히 금지되었고 마담 디퐁과도 대화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더욱 엄격한 일정을 짜주셨습니다. 아침 6시에 승마, 오전에는 불어와 라틴어 수업, 오후에는 사교 댄스, 저녁에는 와인 테이스팅 수업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방으로 돌아왔더니 제가 몰래 모아두었던 요리책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숨겨두었던 작은 전기포트, 미니 냉장고, 심지어 과일 깎는 작은 칼까지 모든 요리 도구들이 압수당했습니다. 아버지, 제 물건들을 왜 가져가셨어요?
앞으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마라. 너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아버지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실 만큼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몰래 친구 마리의 집에 가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간단한 오믈렛이라도 만들어 먹으며 요리의 꿈을 키웠어요. 대학교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경영학과 수업은 지루하기 그지없었지만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크레페나 키시를 만들어 나눠 먹을 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특히 제가 만든 초콜릿 무스를 친구들이 맛있다고 할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멜리, 너 정말 요리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요리 학교에 가는 게 어때? 친구 클로에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졸업 후에는 아버지 회사 샤를로트 와이너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와인 홍보 업무를 맡았지만 정말 재미없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던 중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8살 되던 해봄, 독감에 걸려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을 때였어요. 심심해서 넷플릭스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한국 드라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장금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틀어놨는데 점점 빠져들게 되었어요. 주인공 장금이가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이 저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장금이가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사였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이거야. 내가 평생 찾던 것이 바로 이거야. 그날부터 저는 한국 요리에 대해 미친 듯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요리 영상들을 밤새 보고 아마존에서 한국 요리책들을 주문해서 읽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갈비찜. 이런 낯선 이름들이 제게는 마법의 주문처럼 들렸어요. 어느 토요일, 부모님이 칸느 영화제에 가신 틈에 저는 몰래 파리의 아시아 마트에 갔습니다. 베트남 구역을 지나 한국 식재료 코너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이란 고춧가루,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재료들은 처음 보는 것들이었지만 왠지 모를 끌림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고춧가루 양을 잘못 넣어서 너무 매워서 혀가 얼얼했지만 그 맛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깊고 복합적인 맛이었어요. 매콤하면서도 시원하고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김치의 아삭한 식감과 돼지고기의 고소함, 그리고 된장의 구수한 맛이 어우러져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이건 내가 평생 찾던 맛이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할 수는 없다고요. 제대로 배우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뭔데, 아멜리? 어머니가 관심 있게 물으셨어요. 한국에 가서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들고 계시던 와인 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요리라고? 아멜리, 정신이 나갔니? 아버지, 저는 정말 진지해요. 1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절대 안 된다. 우리 집안의 수치가 될 일은 허락할 수 없어. 너는 샤를로트 가문의 딸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기 시작하셨어요. 아멜리, 왜 하필 그런 먼 나라에 가려고 하는 거야? 프랑스에도 좋은 요리 학교들이 많잖아. 어머니, 한국 요리는 다릅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라고? 그런 허황된 소리를 어디서 들어온 거냐? 아버지가 테이블을 탁 치셨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정말 큰 싸움을 했어요. 아버지는 집안의 체면을 생각하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왜 하필 아시아 같은 곳에 가려고 하느냐며 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여행사에 가서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짐을 쌌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아멜리, 정말 가겠다는 거냐? 네, 아버지. 그럼 이 집 문을 나서는 순간, 넌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다. 집안의 수치가 되느니 차라리 딸이 없는 게 낫겠어. 그 말씀이 정말 가슴 아팠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2층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 계셨지만 손을 흔들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8년 동안 살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설렘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어요. 샤를 드골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밟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부터 막막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없어서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행히 공항 직원분이 영어로 도움을 주셔서 겨우 명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명동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숙소를 찾는 것이었어요. 미리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를 찾느라 캐리어를 끌고 좁은 골목길을 헤맸습니다.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 풍경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사이로 보이는 작은 상점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바로 한식당을 찾아 나섰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보니 정말 많은 한식당들이 있더라고요. 불고기집, 냉면집, 김치찌개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것 같은 큰 한식당이었어요. 메뉴판을 봐도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하나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버분께 영어로 물어봤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옆 테이블 손님이 먹고 있는 음식을 가리키며 같은 거 주세요라고 몸짓으로 표현했어요. 나온 음식은 된장찌개였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된장의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칠맛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너무 짠맛이 강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첫 주가 지나갔어요. 매일 다른 한식당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시도해봤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갈비탕, 비빔밥. 하나씩 맛볼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김치의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요리 방법을 물어볼 수도 없었고, 재료에 대한 정보도 얻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운명적인 만남은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명동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전통 한식당을 발견했습니다. 간판도 소박하고 외관도 화려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 냄새와 함께 뭔가 집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현지인들인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만 외국인이었죠.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보는데 역시나 한글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식당에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서버분께 영어로 물어봤지만 역시 의사소통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주방에서 나온 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영어를 조금 하실 수 있었어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그분이 다소 어색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한국 음식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한국 음식을 배우러 오셨다고요? 네, 요리를 정말 좋아해서요. 특히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아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추천하는 음식 드셔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특별한 요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온 음식이 바로 잡채와 불고기, 그리고 집에서 담근 김치였습니다. 첫 입을 맛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한국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불고기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고, 잡채는 쫄깃한 면발과 함께 각종 야채들의 조화가 완벽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김치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먹어본 김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삭하면서도 부드럽고, 매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있었습니다. 한 젓가락 먹고 또 한 젓가락, 계속 손이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음식을 먹으면서 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괜찮으세요? 그 남자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분이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아멜리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준호 씨와 저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온 이유, 한국 요리에 대한 열정, 가족과의 갈등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준호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요리를 보며 자랐고, 대학 졸업 후 이 식당을 이어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사랑, 정성, 마음이 모두 들어가는 거죠. 준호 씨의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거의 매일 그 식당에 갔어요. 준호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저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재료는 몸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왜 이렇게 조리하는지, 계절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까지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어느 날은 준호 씨가 저를 서울 곳곳의 맛집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 찻집에서 마신 유자차의 달콤함, 광장시장에서 먹은 빈대떡의 바삭함, 한강공원에서 먹은 치킨과 맥주의 조화까지.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국수집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정말 특별한 곳이라며 데려간 곳이었는데,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먹은 잔치국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국수는 할머니가 5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만드신 거예요. 비법은 육수인데 하루 종일 우린 진짜 사골 육수를 써요. 준호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한 젓가락 먹어보니 정말 깊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오랜 시간과 정성이 담긴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준호 씨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멜리 씨, 정말 한국 요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다면 제 어머니를 만나보세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어머니요? 네. 어머니는 한국 전통 요리의 전문가세요. 특히 약선 요리 분야에서는 정말 유명한 분이거든요. 약선 요리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준호 씨가 설명해 주니 음식으로 몸을 치유하는 전통 요리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약식동원이라고 해서 음식과 약이 근본은 같다고 생각해왔어요. 어머니는 그런 전통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궁금해졌어요. 대장금에서 봤던 그런 요리가 정말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꼭 만나 뵙고 싶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초대할게요. 어머니도 아멜리 씨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 주말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설렜습니다. 드디어 진짜 한국 전통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토요일 오후, 준호 씨와 함께 그의 집에 갔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뭔가 익숙하면서도 특별한 향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멜리 씨 모셔왔어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나오신 분이 바로 박영숙 어머니였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모습의 여성이셨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그 프랑스 아가씨구나. 얼굴에 정기가 부족하네. 뭘 좀 해줘야겠어.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친근하게 대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요즘 잠은 잘 자니? 밥은 제때 먹고 있고. 얼굴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구나.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준호 시어머니의 관찰이 정확해서 더욱 놀랐어요. 실제로 서울에 온 후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앉아라. 아가야, 너를 위한 특별한 차를 끓여줄게. 그렇게 어머니가 끓여주신 차는 오미자차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신맛이 나고
뭔가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바로 약선이란다. 음식은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거야.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제가 대장금에서 봤던 바로 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일부터 나와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진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해. 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저녁 식사는 정말 특별했어요. 현미밥에 여러 가지 나물, 된장찌개, 그리고 집에서 담근 김치까지. 하나하나 모든 음식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도라지는 폐에 좋고, 시금치는 철분 보충에 좋아. 된장찌개의 된장은 직접 담근 거라 몸에 해로운 첨가물이 하나도 없지.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는 각 음식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그냥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몸을 생각해서 만든 거였어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제가 찾던 길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요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어머니 댁에서 본격적인 약선 요리 수업을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서 최고의 재료를 골라내는 것부터 배워야 해. 시장에서 배운 것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같은 무라도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배추는 어떤 상태가 김치에 좋은지, 심지어 소금도 종류에 따라 용도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준호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어요. 매일 함께 시장에 가고, 요리를 배우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별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 약선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하루 종일 요리를 배우는 생활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랑스에서의 답답했던 일상보다 훨씬 생기가 넘쳤어요. 준호 씨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단순히 요리법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각 재료의 성질, 계절에 따른 음식 궁합, 심지어 사람의 체질에 맞는 음식까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아멜리아, 약선은 그냥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란다.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음식으로 도움을 주는 거야.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셨어요. 삼계탕을 완벽하게 끓여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삼계탕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요리야. 달걀 상태부터 시작해서 인삼, 대추, 마늘 하나하나의 비율이 완벽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이 들어가야 하지. 처음 시도했을 때는 정말 실패작이었어요. 닭고기는 퍽퍽하고 국물은 기름기만 둥둥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실망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문제점을 짚어주셨어요. 불 조절이 잘못됐구나. 삼계탕은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거품을 걷어내고 나서는 약한 불로 천천히 우려내야 해. 그래야 깔끔한 국물이 나와. 2번째 시도도 실패. 3번째도 실패. 일주일 동안 계속 삼계탕만 끓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10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좀 됐구나. 하지만 아직 부족해. 진짜 삼계탕은 먹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줘야 해.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적인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음식에 담는 마음이라는 거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이제 진짜 우리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구나. 그러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요리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한국의 정과 사랑을 배웠다는 걸 느꼈어요. 그 무렵 준호 씨와 저희 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함께 시장에 가고 요리를 하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요. 어느 저녁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멜리 씨, 정말 한국이 좋으세요? 준호 씨가 물었어요. 네, 정말 좋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요. 준호 씨와 어머니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럼 계속 한국에 있고 싶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처음에는 1년만 있을 계획이었는데 어느새 한국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준호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멜리 씨, 혹시 저와 함께 계속 한국에서 살 생각은 없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했습니다. 설마 이게 고백인가요? 준호 씨,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 아멜리 씨를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요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 모든 게 좋았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실 저도 준호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 준호 씨가 좋아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제 꿈을 응원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도 저희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해주셨어요. 아멜리가 우리 준호한테는 너무 아까운데 하시면서도 웃으셨거든요. 6개월 정도 사귀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프랑스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가끔 안부 메시지 정도만 주고받았을 뿐이에요. 드디어 용기를 내어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의 모습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멜리, 언제 돌아올 거니? 어머니가 첫마디로 물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화면 너머로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결혼이라고? 누구와?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한국 남자분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요리를 하시고, 또 요리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깟 요리 때문에 가문을 망치려고 하느냐? 아버지, 그분은 정말 절대 안 된다. 당장 프랑스로 돌아와라. 그러더니 아버지가 화상통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옆에서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행복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어머니와 준호 씨가 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날, 신부 측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친구 몇 명이 와주긴 했지만 정작 가족은 아무도 없었어요. 슬프긴 했지만 어머니가 제 친정어머니처럼 챙겨주셔서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지. 어머니의 말씀이 큰 힘이 되었어요. 결혼 후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제가 배운 약선 요리를 메뉴에 추가하기도 했어요. 손님들이 이 음식을 먹으니 몸이 개운해진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계속 저에게 더 깊은 약선 요리의 세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계절별 보양식, 체질별 맞춤 요리, 심지어 임신부를 위한 특별 요리까지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약선 요리의 진짜 의미는 사랑이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음식에 담겨야 진짜 약이 되는 거지. 어머니의 말씀처럼 저도 점점 음식에 마음을 담는 법을 배워갔어요. 그런 평온한 일상이 1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어요. 친구 마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멜리, 내 부모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어. 연락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깜짝 놀라서 바로 프랑스로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멜리니, 오랜만이구나. 어머니,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어. 나도 스트레스 때문인지 소화가 안 되고 우울해서 요즘 많이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결혼 소식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 부모님이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갈게요. 아니다. 아멜리야. 아버지가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어. 오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아픈데 옆에 있어드릴 수도 없다니. 준호 씨가 옆에서 계속 위로해 주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준호 씨 어머니가 저에게 오셨어요. 아가야, 부모님이 아프시다면서? 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서. 그럼 음식으로 마음을 전해보는 게 어떨까? 음식으로요? 응. 부모님 상태에 맞는 약선 요리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야. 말로는 전할 수 없는 마음도 음식으로는 전할 수 있어. 어머니는 그날 밤 잠도 안 주무시고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레시피를 준비해 주셨어요. 당뇨에 좋은 음식,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음식,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까지 정말 세심하게 짜주셨습니다. 이 레시피들로 정성껏 만들어서 가져가라. 부모님도 내 마음을 느끼실 거야. 저는 어머니께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분이 제 시어머니라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저와 준호 씨는 프랑스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가방 가득 약선 요리 재료들과 어머니가 써주신 레시피를 들고서 말이에요. 부모님을 살려야 해요. 제가 오열하며 말했을 때 준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음식들로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실까? 그리고 약선 요리가 정말 도움이 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모님께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단순히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정성을 다하는 자세, 그리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까지 모든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리옹에 도착한 저희를 맞이한 건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아버지는 저를 외면하셨고 어머니는 준호 씨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집에 가자, 아멜리. 어머니가 짧게 말씀하셨어요. 차 안의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습니다. 준호 씨는 어색해하셨지만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셨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버지는 많이 야위셨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얼굴에 생기가 없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가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저를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아픈 걸 알고 왔구나. 그런데 왜 그 사람까지 데려온 거냐? 준호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아멜리와 결혼한 김준호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소파에 주저앉으시면서 얼굴을 찡그리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급히 달려갔어요. 괜찮아. 그냥 속이 좀 쓰려서. 어머니가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준비해주신 특별한 재료들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산약이라는 마 가루와 연근 가루, 그리고 여러 가지 한약재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특별한 죽을 끓여드릴게요. 시어머님이 어머니 증상에 맞춰서 특별히 준비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의심스럽게 바라보셨어요. 그게 뭔데? 산약죽이라고 해요. 산약은 말을 말린 건데 소화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위벽을 보호해줘요. 연근은 위산 과다를 억제하고요. 준호 씨가 설명을 도와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몇백 년 동안 이런 식재료들로 몸의 불균형을 맞춰왔어요. 서양의학과는 다른 접근법이지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성스럽게 산약죽을 끓였어요. 쌀을 불려서 곱게 갈고 산약가루와 연근 가루를 넣어 약한 불에서 1시간 동안 천천히 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마지막에 대추를 넣어 단맛을 냈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네.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리셨지만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드셨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속이 편해지지? 부드럽고 걸쭉한 죽이 목 넘김도 편했고 무엇보다 속이 따뜻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걸 느끼셨대요. 아버지도 반신반의하며 한 숟가락 드셨는데 맛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라고 중얼거리셨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약선요리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당뇨를 위해서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돼지감자를 우린 차와 여주를 넣은 나물을 만들어드렸어요. 돼지감자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줘요. 여주는 쓴맛이 나지만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제가 설명해드리자 아버지가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울한 기분을 달래주고 소화를 도와준다며 알려주신 오미자차였어요.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예요.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이 모두 들어있어서 몸의 균형을 맞춰준대요. 오미자를 하룻밤 우린 빨간 차를 드신 어머니는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아침 혈당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밤에 잠을 잘 주무시게 되었어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준호 씨의 정성이었습니다. 매일 아버지의 혈당을 체크해드리고, 당뇨 환자에게 좋다는 발 마사지를 정성스럽게 해드렸어요. 준호 씨,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물었을 때 준호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부모님은 우리 인생의 뿌리니까요. 아멜리의 부모님이면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죠.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걸 봤어요. 2주째에는 더욱 복잡한 약선 요리에 도전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력 회복을 위해 당귀 삼계탕을 끓였어요. 당귀는 혈액순환을 돕고 기력을 보강해주는 한약재라고 시어머니가 알려주셨거든요. 닭 한 마리를 손질해서 배 안에 찹쌀과 당귀, 황기, 대추를 넣고 3시간 동안 은근하게 끓여야 해요. 그래야 약효가 국물에 우러나와요. 요리하는 내내 집 안에는 구수하고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부모님도 이상하게 식욕이 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국물은 뭔가 특별해. 아버지가 드시면서 놀라워하셨어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힘이 나는 것 같아. 어머니도 병원에서 먹던 죽보다 훨씬 맛있고 든든하다며 그릇을 비우셨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준호 씨가 아버지를 부축해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어지러워하실 때 준호 씨가 재빠르게 달려가서 부축해드렸거든요. 괜찮으세요? 아버님, 천천히 하세요. 고맙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준호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신 순간이었어요. 2주 반이 지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약선죽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아멜리아, 이 음식들은 정말 어떻게 만드는 거니? 이건 백합 연자죽이에요. 백합은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연자는 연꽃 씨앗인데 불면증에 도움이 돼요. 어머니가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잖아요. 아버지가 제가 정성스럽게 연꽃씨의 초록색 심을 일일이 빼내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구나. 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야 약효가 제대로 나와요. 시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기 시작했어요. 아멜리아, 아버지가 틀렸다. 진짜 요리는 사람을 살리는 거였구나.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했어.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그냥 나가버려서. 아니다. 내가 옳았어. 내 길을 찾은 거야.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을 때 정말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그날 저녁 준호 씨가 아버지께 발 마사지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처음으로 준호 씨 이름을 부르신 거였어요. 네, 아버님.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한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한 일이라고 했지? 네, 아버님.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이니까요. 3주째가 되자 부모님은 완전히 다른 분들이 되셨어요. 아버지의 혈당은 거의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어머니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그 음식들 덕분이야.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신비로운 줄 몰랐어. 음식에는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겨요. 시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멜리아, 우리도 한국에 가서 내 시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시다니. 그렇게 저희 네 식구는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으시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부모님을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머, 사돈어른들이시군요. 멀리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딸을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한상 가득한 약선 요리들을 보신 부모님은 정말 감동하셨어요. 오색나물, 약선 불고기, 인삼 달쭉, 오미자차까지 모든 음식이 몸에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며칠 동안 한국에 머무르시면서
부모님은 시어머니에게 직접 약선 요리 만드는 법도 배우시고 김치 담그는 법도 익히셨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함께 김치를 담그시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딸이 이런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워낙 착하고 정성스러워서 가르치는 재미가 있었어요. 이제 완전히 우리 며느리예요. 시어머니도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음식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돌린 것도, 부모님이 한국을 이해하게 된 것도 모두 약선 요리 덕분이었거든요. 한국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